안녕하세요. 밥 먹고 한 20분 엎드려 잤죠? 그래야 수업 시간에 안 졸잖아요. 그래서 일단 담화를 재밌게 하시느라고 기출 문제를 보면 아는 거, 쉬운 거 먼저 반복해서 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어려운 거는 9월달 되면 알아서 물 믿듯이 오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에 23회 시험 나온 거, 23회 시험 나온 건데 용어 이렇게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라고 돼 있죠. 지금 2번 봐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을 양호하대요. 틀렸죠?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에 밀집하고 있다, 이 개념 이것도 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야 되지. 기반시설 가지고 구분할 때 세 가지 중에, 그렇죠? 이틀 전에 했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럭저럭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 열악하고 그러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 그래서 2번 틀렸는데 23회 시험인데 1번을 봐봐요.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돼 가지고 붕괴, 안전사고리가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봐봐요. 지금 기출문제가 3번 지문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 그러죠? 근데 이 지문들이 봐요. 이게 24회잖아요. 그러죠?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23회에 나온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본 사람들은, 그러죠? 이 지문 하나를 그 다음 해에 독자적으로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어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출 문제부터 완벽하게 너덜너덜 할 정도로 하신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문제에서 도로, 상하수, 공원, 공용주차장, 지하 공동구 그런 것들은 뭘로 분류? 정비 기반시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고루고루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재개발 봐봐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그 토지 등 소유자라 할 때 재개발 주거환경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한다.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공동이용시설은, 자, 이 지문 두 개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다 봐요. 놀이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자, 얘는 공동이용시설,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다. 답은 어차피 나왔잖아요. 그러죠? 자, 23회 시험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시험장에 24회 갔다. 그러면 자,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중에 놀이터, 타가소, 마을 얘들은 기반시설 아니잖아요. 딱 봐도 주민이 공동 이용시설이지. 정답은 광장. 그 다음에 봐요. 자, 얘가 이제 28회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또 봐봐요. 얘는 언제 29회죠. 29회. 봐봐, 29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얘는 정비 기반시설을 해당하지 않는 것. 얘는 정비 기반시설인 것.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 그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기본적인 것들 늘상 나오는 걸 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망고의 진리예요. 망고의 진리. 왜? 우리는 등수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머리 용량이 저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천재 아니잖아요. 그러죠? 평범하니까 쉬운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1번, 자, 6번에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자, 이 중에 공동
작업장,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하고 야하고 뭐 다르잖아요. 야가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지. 이제 이런 거 좀 보이죠, 이제? 뭐, 아니 이런 것들을, 요잖아요. 공동 이용시설은 예전 나온 기초문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기타 등등.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나왔는데 또 몇 가지 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가 29회 시험 나온 거잖아요. 봐요. 작년에 나온 거.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유치원은 얘는 건축물 용도가 뭐였을까 얘가? 교육, 연구시설.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에는 얘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착하게 보면 다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나와요, 본론. 정비 기본 계획. 자, 봐요. 칠판 한번 보세요. 몇 회 나온 거? 29회잖아요. 그러죠?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실전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재밌게 보여줄게요. 자, 요거를 일단 내가 설명을 하고,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짜는 것, 그러죠? 절차가.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짜지면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게 무슨 계획?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비 계획이고, 정비 계획에 맞게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짜고, 아유, 이거 또 잊어먹어요, 금방.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짜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의무적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짜야 돼요. 이때 시장이라도 50만 넘는 대도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자꾸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되는 거야.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다.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그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런 지문이 뜰 때 OX 판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정비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겠지. 몇 년마다 재검토? 5년. 자, 이거 짤 때 주민공람 해야 안 해요? 며칠 이상? 야가 14일 이상.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 지방의회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걸 레파토리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를 넣고 볼게요. 그 다음에 구역,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이때 조문이 여기 복잡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해서 야들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라고. 군수 단위까지. 군수인데 광역시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군수는 뭐라고 하냐? 얘들은 구청장 등이다.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을 못하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받아 얘가 지정할 것이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역은 지정하지만 정비계획 짜는 사람은 아니지. 그럼 얘를 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청장 등 있잖아. 얘들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야. 그럼 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짤 때 안전진단 하잖아요. 안전진단 돈 들여서.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며칠 이상? 그렇지. 30일 이상. 정비기본계획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세입자 주거대책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할 텐데 도대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하고 세입자의 주거대책이 무슨 차이가 있냐? 니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그렇게. 거꾸로 아니야, 거꾸로 아니야. 제대로야, 제대로야. 제대로 맞아. 얘가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그러면서 정비기본계획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들어가고 예정구역의 범위 들어가고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비계획 짤 때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의 높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이 상태 해놓고 봐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자,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반드시 짜야 된다고.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할 때만 짜면 돼. 안 그러면 안 짜도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하라.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자, 봐요. 진짜 어이없다고. 이걸 왜 장관이 타당성 검토하냐고. 야들이 한다고. 얘들. 이 지문이 오묘한 게 요걸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험생 여러분, 야만 보세요. 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틀려주세요. 그거야. 왜 이걸 장관이 재검토하고 하냐고. 지가 해야지. 그러죠? 정비계획 수립한 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참 절묘하다. 저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말이야. 수업 시간에 연습 안 하고 하면 실제 시험장 가면 그러죠. 5년에 막 부룩부룩 보이죠. 5년, 그렇지, 5년 말이야. 딱 5년이잖아 이게.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아침 10문제 지난달에 기출문제 10문제 뽑아줄 때 줬어. 내가 풀어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아침마다 10문제 하는 거죠. 매주 10문제. 지난달에 이거 해. 자, 다시. 자, 정비기본계획 누가 짜는지 알겠죠, 이제? 얘네들이 5년마다 손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짤 때, 자, 14일 이상 주민공ram, 오케이. 기본계획에는, 자, 이런 거 봐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 이런 데서 답 찾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할 때 엄청 중요한 거 아니면 얘는 다 옳은 거거든.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할 때는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안 받는 내용이 또 있어요. 엄청난 시행령 내용이에요. 우리 요약집에도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얘가 답이 보인 사람은 그죠? 뭐야 한 사람은 괜찮은데 쫙 가봤더니 뭐가 하나도 모르겠어.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 외워야 모든 지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외우는 지문도 5개 중에 섞여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걔는 답이 아니야. 올바르거든 틀리거든 답이 아니에요. 걔는 답은 우리가 늘상 외운 데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자, 이것도 지자리 따라서 들어갔어 여기. 어우, 기가 막히네. 뭐 탁 봐봐봐요. 딱 지자리 딱. 어우, 진짜 어째 이런 일이. 자, 또 볼게요. 이게 지금 26회죠. 우리 지금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풀고 맞고 틀리고 신경 쓰면 안 돼. 일단 경향을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26회 시험에 나온 상태에서 그러죠. 3년 뒤에 29회 나온 거 아니야 이게. 그러죠? 26회 나온 거 봐봐요. 도지사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거나 안 짜도 된다. 아까 이해가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한정된 조문으로 시험을 내니까. 2번 기본계획 주민공ram 14일이잖아요. 그러죠? 아, 이 둘 다 나왔잖아 아까 문제. 그러죠? 또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얻어라. 맞아 틀려. 여기 일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지. 야가 짜라고 했을 때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라. 뭐 이상한 건 없잖아요. 맨 밑에 5번 몇 년마다? 5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 아닙니까? 그럼 26개 시험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자, 29회 시험에 뭐 26회인데 29회까지 가면 그렇고 29회 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했었는데 안 한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수험생들 중에 공부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잖아요. 과목별로 기출문제 하나를 과목별로 한 곳만 딱 선택해서 해설하고 지문을 계속 끝까지 10월달까지 한번 해봐봐요. 그러고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절대로. 사람들이 막 문제집 새로 나온 거 막 하는데 문제집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봐도 다 필요 없는 문제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 완벽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딱 보면 똑똑 나오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 이제 19회 때 한번 해요. 자, 20년 단위. 옛날 문제는 좀 왠지 좀 쉬워요, 사실은. 20년 단위요, 5년 단위요? 오, 10년 단위. 야, 여러분, 요새는 또 믿기 안 넘어가요. 예. 오빠 믿지 했는데 위아래 쳐다보고 있어요. 예. 옛날 오빠 믿지 그러면 무조건 믿었는데 위아래 쳐다보고 돈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10년 단위, 여기 10년 단위. 자, 봐요. 예. 이번에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 계획은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요. 정비 기본계획이 재개발, 재건축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거기에 산업, 공장 배치 이거는 들어갈 게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본계획 내용 다 못 외운다 그러니까. 못 외워도 산업의 유치업종은 반드시 포함할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로 주거환경,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3번 봐봐요. 이게 옳은 거네. 1번 틀렸고 2번 일단 확신이 없으니까 3번에 기본계획 작성기준 방법은 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정한대요. 자 봐봐요. 이 많은 애들이 기본계획 짜잖아요. 기준을 얘네들이 정하면 기준을 정한다는 말 자체가 무색하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그럼 얘든 기준이란 말을 하면 누구 얘기했죠?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래야지. 그럼 얘는 이제 어디 갔어요? 확실히 틀렸고 4번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확실히 알잖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그러네.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확실히 아는 게 세 놈 아니요? 그러면 이제 2개 남았단 말이야. 얘하고 얘 아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얘들 짰을 때 장관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자꾸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보고해야지. 내가 수업 시간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들 전부 다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짜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오고, 보고할 필요 없다 그러면 X라 이 말이요. 그런 말도 했죠 어저께? 야들이 기본계획 누가 짜더라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해야 하네요. 야도 보고해야 되는데 정비계획도. 오케이? 자, 이렇게 완벽한 것 같아도 한 3, 4주 지나면 또 잊어먹는 거 알죠? 잊어먹을 때 되면 또 수업을 하잖아요. 정규 수업을. 그럼요. 계속 누가 이기는가 해보자 하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요. 자, 이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를 내가 왜 그러면 갖다 놨을까? 지금 너무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내 기출문제 풀이할 때 안 하거든, 지금. 자, 정비계획이잖아요, 지금.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러죠? 자, 정비계획 짰다. 그리고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야? 구역 지정해야 조합 만들어지지. 그러면 아닌 것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못 외워도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아니 조합원이 뭐 나발이고 간에 조합 맹글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합원의 권리가 들어가냐고. 그려요 안 그려요? 그려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재개발 재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환경도 들어가고 조합 설립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이렇게 허걱 놀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 시험장 가면요 놀라지 않고 다시 문제 다 풀고 시간 좀 여유 가지고 못 푼 문제들은 다시 보면요, 아 그렇지, 조합은 저 뒤에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개념인데 왜 이렇게 나와? 정비계획 짰을 때는 구역도 안 지정했는데 야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계속 풀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깁니다. 진짜로. 이 시간에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 점심 먹고 이 시간에 기출문제 하니까 여러분 앉아서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오늘 기출문제 안 했다. 수강등록 했는데 집에 가서 한다고 갔다.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지금 집에서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잔다? 아니요. 이렇게 잔다.
DB 잔다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이런다고. 뻔하잖아요? DB 잡니다. 그 다음에 안 자면 지금 뭐냐, 식구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애들 학교 시험 기간이거든.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 기간인데 이 새끼 잘 봤네, 못 봤네, 살 수가 없다 때문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얼마나 평화로워. 그러죠? 그러니까. 시집가지 마라. 알지? 보통 무덤으로 들어간다. 무덤으로. 절대 가지 마. 절대. 그건 남자한테도 해당하는데 이 자식 다 어디가 버렸어요. 자, 안전진단 나오죠 지금. 자, 다시 내가 또 정리할게요.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다시 가볼게요. 정비사업 들어갈 때, 자, 종류 몇 가지? 3가지. 자, 나 같은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럼 이렇게 다시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 이 둘 중에 시설이 열악하고 하면 재개발. 상업공업지역 나면 이놈이요. 야는 양호하고 노후된 공동주택 밀집하고 있어. 이 중에 재건축만 안전진단 들어가는 거 알죠? 재건축만이요. 자, 원래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입안권자는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비계획 짜라고 입안에 제한한다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한하는 제도 있었잖아요. 제한할 때 토지등의 소유자는 입안권자한테 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자, 토지등의 소유자가 요청한다면 이때 동의 얼마 얻으면 되고 10분의 1 요청 들어오면 자, 이것저것 고려해서 며칠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준다. 30일 내. 아이, 깔끔하게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요청 들어오면 야한테 돈 비용 네가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야들한테 의뢰한다고. 그리고 야들이 적법하게 다 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야들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입안권자는 결과보고서 올라오면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고려해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정을 하고 야들은 입안권자가 봐봐봐요. 특별시, 광역시선, 구청장 등이잖아요. 야들이 최종 결정했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보고할 필요 없고 일반 시장군은 도지사한테 결과를 보고하라. 시도지사한테 결과 보고. 자, 그러면서 안전진단은 그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왜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돼가지고 신속해야 되겠다. 진입도로 설치하려고 입안 포함됐다. 그랬더니 안 해도 되는데 이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누가 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몇 가지. 자, 그리고 볼게요. 틀린 거잖아요. 이거 언제 나온 거냐고, 이렇게. 이거 살짝 개정돼서 수정한 거거든요. 자, 틀린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가, 맞죠? 재건축을 위한, 그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예정구입별 정비계획 수립식 도래하면 실시하는 거 맞고, 그 다음, 입안권자는, 자, 안전진단 결과하고 입에 붙어버려야 돼.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현재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 결정, 이런 건 다 맞는 얘기겠지. 특별하게 이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사, 제주도, 이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5번에 정비계 입안권자, 세종시, 제주도 제외하고, 잘 봐요. 입안권자는 정비계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장관 찾아가서 결정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 내려요. 자, 아까 입안권자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정비계 입안 여부를 결정했지. 그러면 구청장 등은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보고하고 시장군은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돼. 장관 찾아가서 결정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시도지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결과가 이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한 게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가져왔죠? 요거 내가 지금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자, 113페이지를 가봐요. 113페이지에
지난주에 정비법 개정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죠.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개정된 걸 제 기본서 요약집 다 수정을 해서 또 여러분들 오려서 붙이게 작업해 줘야 되잖아요. 요약집 여기 똑같이 만들어서 오려 붙일 작업을 다 했어요. 이제 해서 이따가 보내주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출력해 주면 그 자리에 오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게 어찌 많은지. 자, 113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라고 있지요. 1번이 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 세종시 제주도 제외하고 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 내라고 그랬죠. 지금 야가 5번이잖아요. 5번이잖아. 근데 얘는 장관한테 내라고 그랬지. 틀렸죠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시도 아니 문제 거기서 그만두면 안 돼. 다음 주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번에 시도지사는 올라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위일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결과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하는데 3번 봐요. 특별시, 광역 등등등 시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안전단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토를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거잖아요. 4번 그러죠? 시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등에다가 적정했는지 검토를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적정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정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보냐면 저 밑에 6번 한번 봐봐요. 6번 시도지사는 위 이 사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가서 구청장들한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한다 이 얘기요.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견제를.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자,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요청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안전진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 돈을 줬더니 다 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왔잖아요. 그럼 구청장 등은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오케이, 정비계획 짜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구청장 등이 특별시 광역시 가서 보고해야 하네요. 보고한다니까 보고받은 특별시장이 얘가 적정했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재검토했더니 서울시에서 각 구별을 했을 텐데 재건축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재검토 결과 마포구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정비계획 짠 걸 취소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권자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짜기 위한 결정을 했으면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가서 뭐하고 보고하고 보고받은 얘들은 다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가 그 결과가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검토 결과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정비계획 결정한 걸 취소하라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시기를 조절하지.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바로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하라 등의 조치를 요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구청장들 견제하는 거예요. 구청장들이 전부 다 막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5번 있죠 5번. 5번 여기 구석에 답은 처박혀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이 보고적인 공법 보면 진짜 유치 찬란하다니까요. 보고 아까는 저 29회 문제 있었죠 그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답 틀리게 해버렸고. 그러죠? 공법이 이게 문제가 이거 이따위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욕하고 또 외우고 욕하고 외우고. 자, 또 8번 문제 한번 19회 때 나온 거 좀 된 거예요. 옳은 겁니다. 예? 자, 봐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만을 그러면 안 되지. 자, 주택단지에 뭘 대상으로 안전진단한다? 건축물. 자, 안전진단 요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아 안 받아? 10분의 1 이상. 그렇지.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한다. 맞지?
모르겠다. 일단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단 요청이 있으면 1로부터 20일 내 실시를 21일 30일이요? 30일. 틀렸지 이것도. 주택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제외되나요? 누가 인정하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면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우리 교과서에 112페이지 저 위에 박스 하나 있죠? 112페이지 맨 위에 박스 딱 펼쳐놓고 계셔요. 맨 위에 박스 보면 그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기억 누가 인정하면 위반권자라 동그라미 했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장관이 인정한대. 장관이 아유 천재지변으로 이거 안 해도 돼라고 장관이 인정한대요. 장관이 누가 인정하면 위반권자가 인정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럼 야도 틀렸고 다 틀렸네요. 자 3번 지문 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이게 어디 조문 나온 줄 아세요? 저 111페이지 봐봐요. 자 111페이지에 7번에 1 안전단 실시 있지요. 1번 지문 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할 때 안전단 실시한다. 조문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자꾸 익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한 바퀴 돌고 오늘 이 수업하니까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나도 편하고 한 단계 높아지잖아요. 이게 기출문제 이걸 통해서 꽃이 피어진다니까. 꽃이 울리네, 종이 피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꽃이 울리네, 종이 피네 그런 노래.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인데. 자, 그래서 3번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한 때 안전단. 여기가 답이에요. 이게 안전단이 쉬운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대충 보거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24회 정비구역 해제네 해제. 자, 3, 2, 3, 2, 3, 5 아니에요? 3, 2, 3, 2, 3, 5 기억나나요? 자, 그럼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정지 지정되면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거나 지정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려? 예정지 푼다 그러면 몇 년? 3년. 자, 그러면 3년 예정지 어디 갔어? 예정구역 3년 맞네. 그러면 얘는 맞아.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하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든다. 그럼 구역 지정은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리는 거야. 추진위원회 지문 끝다리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는 얘기지. 3년 나와야지. 3년 3년 맞나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야 돼. 3년이지. 3년. 이거 맞지? 그러면 다 맞죠 이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단도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절차가 없으니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5년이지. 5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이런 말이 없잖아. 그리고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있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한다는 얘기는 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버립니다. 솔직히 기억나요 안 나요? 어깨 딱 하면 어깨 딱 펴세요.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몸에 쓸데없는 잠귀신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찌 빈틈 많은지 좀만 텀 있으면 잠귀신이 들어가서. 자, 다시. 자, 여러분 얘가 내가 감아보니까 말로만 쭉 떠들어내니까 안 되겠어요. 책을 좀 봐주는 게 어리 효과가 있더라고. 저쪽에서 한번 해보니까. 자, 정비구역의 해제 있죠, 해제. 113페이지 하단 봐봐요. 다시 하단에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박스의 기억이 예정지 푼다니까. 예정지 푸는 것은 몇 년 내 구역 지정 안 하면 3년.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의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요? 가번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올라온다고. 2년. 그리고 만약에 니은처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럼 구역 지정은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지. 그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 때는 3년이라니까.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번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2년. 라번은 조합이 만들어졌어. 그럼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3년.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내?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3, 2, 3, 2, 3, 5.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이거 위치 다 바꿔놨잖아요. 이 성이 있는 놈들이라니까? 되게 성의가 있다고, 얘들은. 성이 있는 놈들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성이 없는 놈을 좋아해요. 문제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여기 다음 몇 번? 5번. 하나도 버릴 게 없다니까. 근데 얘가요, 24회 나온 거죠, 이거. 이런 게 4, 5년 단위로 나오거든. 꼭 신경 써주세요. 부탁해요. 우리 이런 얘기를, 저는 젊은 친구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왜 웃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그죠? 부탁해요. 누가 할게,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대화가 안 통하네, 진짜. try. 그것도 모르잖아. try. 이거 막, try. try도 모르지? 왕따.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덕화 그때마다 날렸어, 그죠? try. 이렇게 하면, 부탁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한바탕 웃지. 지금 다 졸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코미디언 같아, 코미디언. 자, 정비구역 안에 시장운수 허가 받는 것. 자, 여기 떠났다. 정비구역 안에 허가 대상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허가 대상이 똑같아요.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정비법이 하나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추가된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린트로 고치면 되고, 정비구역하고 개발구역이, 개발법이 먼저 나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재개발이니까, 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이 가설 건축물 건축도 포함해서 공작물 설치, 용도 변경, 개발법은 대수선도 허가를 받거든. 정비법은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야. 노후불량 건축물 오래된 거라 수리하는 건 여기서 허가 대상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얘는 허가 받는 건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 농사 짓는 탈곡, 비닐이 하우스, 경작, 자, 종묘 배양장, 이거 허가 안 받는 거 맞지? 이제. 관상용 중목을 그냥 임시시키는 허가 안 받는데, 경작지 안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지. 답은 몇 번? 그래도 이런 애들이, 자, 아까 그런 문제보다는 쉬워요. 그렇지. 이런 문제 그래도 6개 중에 한두 개 나오니까 우리 희망이 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자, 칠판 또 보고, 우리가 또. 자, 정비사업 3가지 있잖아요. 얘가 원래는 이제, 요 화면 때문에 그렇지, 요 정도에서 설명한 거 알죠, 우리? 요거.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 자,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을 공동용 시설 설치 확충해 줄 테니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세요. 자, 얘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전분할부를 수용해서 주택 지어정. 환지는요? 환지 공급도 되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섞어서 할 수도 있지요. 혼용할 수 있어요.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 자, 재개발은 뭘 지어주고? 정신 꼭 붙들어 매고 얘기해야 돼요. 자, 건축물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왜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일까? 상가나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환지 줄 수 있어 없어요? 오피스텔 줄 수 있죠?
환지 줄 수 있어요. 이 웃음 속에 독약이 발라져 있어요. 재건축은 뭘 지어주고? 주택, 부대 복리스라고, 오피스텔. 그라지. 오피스텔은 용도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 전체 연면적 100분의 30 이하로만 해. 이게 시행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옳은 거 골라봐라. 아이고, 이게. 지난해 나왔네. 그죠? 지난해 나온 것 중에 그럼 아까 그것도 좀 신경 쓰면 풀 수 있고 이것도 풀 수 있는데 뭘 작년에 그리 어려웠다고 생 날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 풀 때야 또 야도 쉽지 않은 거거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맨 세 개 중에 맨 위에 거 아니요. 환지. 돼요, 안 돼요? 되지? 이제 딱 나오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오피스텔. 안 돼요. 얘는 재건축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건축물 건설공. 오케이. 답은 올바른 거 어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공법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난 다음에 또 금요일 또 문제 또 나가냐고, 정비법.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월요일을 하고, 막 수요일을 하고, 금요일 하고. 여러분 이제 복 받는 거죠. 공법 복은. 그러죠?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가는 나하고 같이 손잡고 옥상 올라가야 돼. 다 같이 진짜 하여튼 그 시기 해버려야 돼. 그래서 공법은 75점 이상은 나와줘야 맞다는 거. 합격단만 진짜 꾸준히 하면 진짜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거 뭐. 자,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 옳은 것만은 28회네요. 자, 여러분요. 세계 사업 중에 이놈 아니요, 이놈. 자, 이놈. 자, 요 놈은 이제 시행자라고 가볼까요? 또 조합이 나오면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요 4개 기억해야 돼요. 자, 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해라. 요거 시장 문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는 과반수 소유자 동의 얻으면 돼요. 나머지도 시장 문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 공사 등을 정할 텐데 요 3가지 할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천재집은 난리가 났더라도 동의 안 받을 수도 있까. 그 다음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할 때는 임시수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도 알죠? 이 집이 용지 알선. 요거 두 놈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자 조합 설립해서 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거 재건축하면 안 되고 이거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을 합니다. 아주 예외 빼고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시장운수, LH공사 등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있잖아요. 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그렇지. 여기 얘는 때리잡자 재건축, 무찌르자 재건축. 과반수 동의 얻으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러죠? 여기까지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딱 가봐요. 이제 시장 이놈이네 이놈. 그죠? 이놈의 한정한 문제잖아요. 시장 운수 등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LH공사 등을 시행자 측을 맞지. 세입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니은 사업 시행자는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 공급하는 방법 혼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저 네 가지 중에 섞어서 할 수 있으니까.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케 하거나 주택자금에 융자할선하는 등 이에 상한 조치. 맞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듯 어려운 듯 하지만 이런 세부적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답 몇 번? 5번이지. 28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나오다 기본이 탄탄, 기초 탄탄. 그래서 제가 지금 공법도 저기 밴드 있죠. 휴대폰 밴드 있잖아요. 카페 말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숙계 난소공이라는 밴드. 그 난소공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격조가 있어가지고 밴드 이름 바꾸려고 지금 오픈 안 하고 있거든. 밴드 만든 지 오래됐어요. 너무 일이 많을까봐 감히 지금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탄 공법이라고 만들려고. 기초 탄탄.
어때요? 이석규의 기탄공법.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기초탄탄공법. 그잖아요? 수학은 그 걔들이 먼저 써먹은 거고 걔들이 기초탄탄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석규의 아모르 공법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약해. 기탄 공법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이 많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중개사법 선생님은 밴드만 하니까 300명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데 공법은 또 오픈하는 순간 또 금방 2000명 돼버리니까 일일이 댓글 달아주려면 골병 들거든요. 나 카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었어요 지금 아주 그냥. 그래서 자, 재건축 옳은 거 나오죠 지금? 안 볼게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구역 안에 소유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름은 되게 안 되게? 얘는 재개발로 가야지. 재건축은 이렇게 되면 돼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재건축은. 얘는 재개발로 가야 돼요. 자, 2번 옳은 거네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상가 세입자 그러면 재개발이지. 그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자, 3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운수한테 신고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 봐봐요 이 뻔뻔한 놈들이. 4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만 해당한다. 그렇지. 여러분 조합 만들 때 이 두 놈 있잖아요. 자 봐요. 자, 야들 봐봐. 조합 만들어야 되지 지금. 자, 이게 칠판이 모자라네. 이 칠판을 이렇게 이런 칠판을이잖아요. 손으로 싹 하면 촥 옮겨지고 아이패드처럼.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뭔 생각이냐? 3학년 4학년 때 우리 집 테레비가 다리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초등학교 때 다리 닿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드드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 이제 어디서 고장난 벤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뭔 생각이냐. 저거를 그때 흑백. 왜 저 테레비가 저 눈에 보는 똑같은 색깔로 만들지 저렇게 만들었냐고 어린 나이에. 그 종이처럼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쫙쫙 하면 다 넘어가고 말이야. 색깔 다 나고. 내가 어릴 때 그 생각 했다니까요. 내가 미국서 살았어야 돼. 미국서. 이놈의 코리아 사는 바람에 이 주입식 교육의 희생자라니까 내가. 저 진짜 어릴 때 있잖아요. 집에 그 이 땅하는 그 후레쉬 있잖아요. 그 분해 다 해봤다고 내가 뒤지게 맞고 라디오 다 분해하고 진짜 그랬다니까. 전기선 있잖아요. 이게 막 눌리면 불이 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다 분해하고 결합 못해가지고 뒤지게 맞고 젓가락으로 꽂아봤다가 죽을 뻔하고 그때마다 혼이 엄청난 기억 나거든요. 근데 그걸 냅두고 전기 풍로까지 내가 분해했다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전기, 이게 뭐야, 가스, 석유 풍로, 그거, 풍론지 부르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중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야, 니 하다, 이걸 반찬도 못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야, 니 재주 있네 하고 냅뒀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잡수랑 같이 있지? 잡수 죽었나? 잡수가 죽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뭐야, 그럼 잡수 말고 유명한 놈도 있잖아요. 아무나 있다 치고. 자. 그래서 내가 코리아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 다 통탄할 일이라니까. 자, 봐봐요. 얘들 조합 만들어야 되지 지금. 자, 칠판에 옮겼다 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 안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야지.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놈 이상 뭉쳐가지고. 자, 5명 이상 그러죠? 자, 동의 얼마 얻어야 되고 과반수. 그리고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뭘 받고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따라해봐봐요.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는 승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시장 운수 등에 가서 조합 설립 인가. 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 30일 내. 자,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자, 재개발은 말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추진위원회가. 그럼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이요? 3분의 2요? 발음이 비슷하게. 토지 면적은? 이게 1, 2, 3, 4 아니요? 뭘 아요? 이틀 됐는데. 재개발은 빈칸용 나오면 거꾸로 1, 2, 3, 4, 400명 중 300명.
토지 면적 2분의 1. 자, 동의 안 한 놈 있지? 조합은 되게 안 되게? 되게. 재건축은 각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이라고. 4동 아파트 그렸다고. 아파트는 항상 재건축 4개 동을 그렸다고. 4개 동 중에 3개 동.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때 동의 안 한 놈들 조합은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4번 맞네. 그렇죠? 재건축은 조합원은 동의한 소유자만 해당한다. 맞지요? 이놈이네, 이놈. 다 틀렸잖아요. 5번. 재건축의 안전난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해요?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원래 입안권자가 비용 들어서 한다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하잖아. 그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찬물 한 잔 묻고 또 갑니다.